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후 4년 15일 만에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경욱 청와대 전 대변인을 통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오. 네, 어제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상당히 좀 주목이 됐는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짧은 입장을 내놨거든요. 먼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 당초는 오늘 사저로 가지 않겠는가 했는데 네네. 하루 하루 앞당겨서 간 이유는 일단 사저의 여러 가지 공사 같은 게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계속 있을 경우에 야권에서 이제 불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일단 어저께 이제 간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일단 어저께 메시지를 과연 내느냐 마느냐 이제 관심이었는데 네. 직접 내느냐 대신 내느냐도 관심이었는데요. 예, 사실 직접 내냐 되셨는데 결국엔 민경욱 당시 전 청와대 대변인 네.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네, 네. 오늘 대신 통해서 냈는데 네. 정확히 말해서 네 문장이었어요. 네 문장 중에 이제 제일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뭐냐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든 청와대를 나와서 삼성동 사저로 갔으니까 네. 그것 자체가 어차피 대통령 그거 자체가 승복하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은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거 한 거 자체가 그걸 인정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최소한의 어떤 형식적인 승복인 거고 그렇죠. 실제로 대통령이 어저께 승복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고 네. 그다음 자기 지지자들에게 무슨 자제 요청이나 이런 거 한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볼 때 결국에는 탄핵에 대한 불복을 사실상 시사한 거 아니냐, 강력히 시사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일종의 강력한 법정 투쟁,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의 검찰 수사와 네.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예고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어느 정도 이제 잘못을 인정하면 이제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 또 이제 그런 논란 그런 것도 의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네네. 하나는 일단은 정치적으로 승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지지층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어저께 또 하나 네 문장 중에 하나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러면 믿고 성원해주지 않은 국민들에게는 그럼 어떤 뜻을 표하시냐면 결국에는 네. 자기 지지층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지지층에 던지는 메시지를 보냈다. 네. 그것도 이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삼성동 사저로 이제 갑자기 30분 전에 통보를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된 배경하고 관련해서 어저께 참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예, 예. 민경욱 대변인이 이제 그 사저 앞에서 메시지를 발표하는 거 보면서 그랬구나, 그랬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김 부장님 말씀 중에 더 이상 빌미 안 주고 삼성동 공사가 완료됐으니까 이제 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소극적 의미에서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적극적 의미에서는 대통령이 마음을 정했구나. 어떻게요? 어떤 마음을 정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 판결 나고 나서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는 승복하고 반성하고 통합을 호소한 뒤에 사저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집거하는 네네. 길이 하나가 있고 예, 예. 두 번째 길은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 내지는 지지층 결집 그다음에 싸우는 길로 가는 길이 있는데 네. 대통령이 후자를 선택한 거군요. 이틀 동안 고민 끝에 이제 후자를 선택을 하고 예. 그 결심이 섰기 때문에 이젠 삼성동 가겠다 네. 이렇게 결심을 한 게 아닐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추측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어저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부 지지층 또 뭐 친박 내진 자유한국당 내진 일부 지지층에 기대해서 예. 싸워보겠다. 끝까지 싸워보겠다. 투쟁의 길을 이제 선택을 한 거다. 어저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보통 왜 헌재 판결 나자마자 가지 않았느냐. 네. 뭐
하다못해 전기장판 깔고라도 뭐 있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네네. 그 뭐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할 때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네네. 여하튼 어저께는 투쟁의 길을 갖다가 선택을 한 걸 분명히 보여줬다.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는 승복을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불복했다 이런 의미를 또 해석하는 여러 가지 그 정황 중에 어제 이제 동선을 가지고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동선을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 이제 그 삼성동까지 가는 길에 광화문 쪽으로 이렇게 질러서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문 쪽으로 돌아갔다는 걸 가지고 광화문의 상징적 의미를 일부러 보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네, 뭐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광화문이라고 하는 게 네. 촛불 집회의 어떤 주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그 밑에 또 내려가면 시청 앞과 대한문 앞에 덕수궁 앞에 거기는 또 태극기 자기를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태극기 집회들이 주로 모였던 거기 때문에 네네. 어떻든 그러한 곳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독립문으로 해가지고 좀 삼각지로 해서 이제 반포대교로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해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뭐 그게 주요한 이유는 아닌 걸까요? 아니고요. 네. 중에 경호상의 목적상 대통령의 원래 이제 이 대통령이 예상 행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3호 터널 이 광화문을 거쳐가지고 3호 터널로 간다 이런 예상 행로가 나왔는데 예상 행로와 시간이 정해지면 네. 아직은 대통령에 물러나서도 10년 동안 그 파면을 당하더라도 10년 동안 경호 경비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청와대 경호실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그런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상치 않은 이런 길을 간 거고 또 하나는 청와대 나올 때 그 소위 촛불 대통령에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과의 혹시 그 충돌 가능성, 예, 광화문 예. 주변에 혹시 그런 것들도 피하기 위한 그런 거로 보입니다. 제가. 네. 그 어제 보면 그 삼성동에 도착했을 때 모습도 사실은 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지층도 물론 많이 나와 있었지만은 예고된 시간보다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자유한국당의 친박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한 분씩 모이는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었거든요. 뭐 친박계 좌장이라는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서 쭉 일렬로 서 있던 모습들을 보고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 어차피 이제 친박도 그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러고 자기네들이 소수화되더라도 네. 그 자유한국당에서 뭐 일부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예. 친박 세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결집이 숫자가 채워지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재기를 좀 도모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네.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사이에 그 친박 세력 정치인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엄청난 은혜를 입지 않았었습니까? 예. 선거의 여왕이란 말에 걸맞게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당선이 되고 공천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그 마지막 길이다 생각을 해서 거기 가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어저께 그 모습으로 봐서는 친박 세력들이 반성이나 자기 성찰의 길보다는 네, 네. 지금 묘하게도 다음 선거가 3년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로 선거면 저러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있고 총선까지 아직 시간이 네.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제 결집을 해서 예. 원내 교섭단체 정도 이상 세만 구축을 한다고 네네. 하면 3년 동안 충분히 자기네들이 시간을 벌면서 버틸 수 있겠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네. 물론 국민 92%가 지금 승복을 갖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거기서라도 자 이제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반성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험난한 분열과 갈등의 핵이 되지 않을까, 예. 뭐 씨앗 정도가 아니라 핵이 예. 되지 않을까 그 우려가 됐습니다. 예. 네. 혹시라도 박 대통령이 정치적 행보를 다시 이제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친박이 모이지는 않을까 이런 예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예측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일단 박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에게 놓인 그 길은 뭐냐 하면 예. 당장의 관심사는 일단 청와대를 나왔으니까 검찰 수사에 대비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재판, 이제 검찰 수사에 의해서 이제 재판에 회부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구속될지 안 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그거에 대비하는데 이제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대통령이 아까 좀 잘 설명해 주셨는데 두 가지 길,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승복하는 길과 네. 국민 통합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가는 길과 예.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불복을 하면서 뭔가 다른 길을 모색하는 이런 두 가지 속에서 고민했는데 아까 네. 후자로 결론이 났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한 10여 명 이제 앞에 와서 문 앞에 사저 앞에 와서 기다리고 그랬는데 네네. 저는 친박계들도 정치적인 재기를 도모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박 대통령이 앞으로 직접 정치 전선에 나서기는 어려워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어떻든 현재 상태로 갈 경우에 야권이 지금 집권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 뭐 여러 네.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현재 박 대통령은 이번에 조기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또 이어서 총선이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예, 예. 이번에 태극기 집회 세력에 나온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막판에 탄핵에 반대한다고 하는 여론이 네네. 찬성과 8대2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반으로 뭔가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겠다 네, 할 네.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거를 그거를 이제 친박이나 소위 진박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졌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네. 과연 그런 것들이 네. 제대로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대통령 퇴임 후에 이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한 궁금한 거였거든요. 네, 네, 네. 그 역할을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느냐?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어저께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네. 그리고 지금 지역마다 이제 편차가 있는데 그 원래 정치적 고향인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도 꽤 있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흐르면서 예. 더 이렇게 구심 역할을 하려고 할 것 같고요. 네네. 과거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예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물러난 다음에 검찰 수사를 받고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이 정말 안 됐다, 네네네. 아프다 그런 느낌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특히 검찰이 그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포토라인에다 세워놓고 공화에서부터 올라오는 과정이 전부 생중계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포토라인에다 세워놨는데 포토라인에 이제 사람이라는 게 표정이 다양하게 지을 수 있는데 웃기도 하고 또 침울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눈을 내리깔고 그 침울한 표정인 듯한 걸 갖다가 사진을 갖다가 많이 내면서 네. 우리 또 일부 보수 언론에서 그걸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뭐 죄를 지은 죄인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보도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 친노 세력이 결집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그 검찰 수사 과정이라든지 예. 뭐 이런 과정에서 그러한 효과를 갖다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이제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남겼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밝혀질 진실이 있었으면 진작에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응해서 당당하게 말을 했으면 네. 헌재에서도 저렇게 미운 털이 안 박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건 다 약속해놓고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밝혀질 진실이 있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설득력이 없겠죠. 다만 그 고리를 건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걸어나가기 위한 네. 첫 발자국으로서 내놓은 거다 이렇게 그렇겠군요.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검찰 수사 시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궁금한데 언제쯤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검찰이 시기를 마냥 늦출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늦춰서 이게 검찰 수사가 4월로 간다든지 그러면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다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뭐 가급적이면 3월 내로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검찰에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수사가 4개입니다. 네. 하나는 대통령 대면 조사, 또 하나는 청와대 압수수색, 네. 세 번째가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 예. 네 번째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 중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겠죠. 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갖다가 검찰이 마냥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이달 중으로는 적어도 대면 조사를 갖다가 시도를 하지 않을까. 네. 그러나 시도를 한다고 해서 순조롭게 될 것 같은 예상은 잘 안 듭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불응할 가능성도 있겠죠. 네, 아직 불응하기는 어렵고요. 예. 이제는 대통령일 때는 대통령 재임 중에는 이제 형사상 불소추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아도 지금 검찰이나 특검이 뭐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서 이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특권이라는 게 전혀 없어지고 네네.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이. 그렇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응해야 되고요. 근데 단지 이제 이런 방법은 아마 좀 택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언제 그래서 다음 주에 나와달라고 했는데 네. 여러 사정이 있어서 좀 연기를 요청한다든가 뭐 이런 예. 방법을 통하면서 미루는 전략을 펼 수는 있는데 네네. 어떻든 검찰은 굉장히 사실은 수사의 어떤 시기와 그다음에 강도를 놓고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건 사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대선에 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쨌든 대선에 본격적으로 오히려 들어가기 전인 이달 말까지 오히려 대면 조사를 마무리하는 게 오히려 그게 순조로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대선이 이제 5월 9일 정도 있을 거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대선 전에 만약에 이제 구속 여부를 고민해야 될 경우에 네네.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구속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속할 경우에 그런 것들을 과연 대선 전에 하게 되면 네. 상당히 그게 여러 가지 정치 선거에 상당한 변수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의 판단은 예. 오히려 대선 이후로 수사는 조속히 해서 지금 관련 수사와 관련된 재판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최순실이라든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예.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미리 해야 될 것 같고 바로 이런 사법 처리의 어떤 수위라든가 이런 걸 구체로 결정하는 거는 오히려 대선 이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직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안 그래도 정치권의 입장이 좀 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야권, 그 기존 야권에서는 당장 지금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대선 기간 동안 5월 9일까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네,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말씀하신 그 변수 어떤 거를 우려하는 걸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되는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검찰 수사 받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세요? 우선에는 검찰 수사 포토라인에 선다든지 예. 구속된다든지 하는 일이 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은 당연히 결집을 하겠죠. 네, 아유 또 불쌍해 뭐 이런 동정 여론을 동정 여론이 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적대적 공존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쪽이 결집하면 또 반대쪽도 결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적극적으로 결집한다고 그런다면 반사적으로 하여튼 결집을 하는 거겠지만 예. 네. 결집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검찰도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불가피하게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검찰이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가급적이면 4월에 들어가지 않고 수사를 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그렇게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가 총 13가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탄핵 사유가 되지는 못했지만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직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포함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현재 여러 가지 혐의가 이제 다 거론이 될 텐데 예. 그동안 이제 검찰과 그다음 특검을 거치면서 특검에서 5개 혐의가 추가돼 가지고 네. 총 지금 13개 혐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 뭐 기본적으로 좀 거론된 뇌물수수, 삼성과의 뇌물수수 의혹이라든가 직권 남용, 그다음에 공무상 기밀 누설, 네. 강요용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새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던 세월호 7시간 관련 게 이제 특검에서도 완전히 제대로 규명이 안 됐거든요. 예. 여러 가지 비선 진료 의혹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만은 세월호 당일을 그런 게 있었냐는 거는 확인된 바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데다가 또 시민단체에서 이거를
직무유기 혐의로 이제 고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한 게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어떻든 이거에 대한 수사도 저는 불가피할 거로 보이고 네. 거기서 또 진전이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를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네. 청와대 어떤 관련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증언들이 더 나올 수도 있어서 네. 오히려 약간 더 진전된 결과가 경우에 따라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보고 전 대통령 보고 헌재 결정 승복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이 헌재 결정 나기 전에 모두가 그랬단 말이에요. 결정이 나면 다 수용을 해야 된다, 승복을 해야 된다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저는 국민도 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네, 네. 그 헌재 결정문을 보면 세월호 사건에 관련해서 성실하지 못했다는 건 분명히 지적을 했으나 그렇죠. 대통령의 그 의무가 추상적 의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 행위 그 탄핵 사유는 안 된다 이렇게 성실 의무라는 게 예, 그렇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그 증거로서만 이야기를 하면 네. 네. 정치적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나 불성실했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세월호 선장한테 적용한 것처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든지 이렇게 범죄를 구성할 범죄 구성 요건까지는 이르지 못한 걸로 네. 보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손을 안 댈 수는 없습니다. 네.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예, 7 그것이 시간의 비밀. 밝혀지면 네, 네. 이제 대통령의 그 죄를 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가 있는 상태다라는 네. 점은 좀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조기 대선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정치권 움직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한국당 네. 글쎄요,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운명을 저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유한국당은 어떻든 좋은 후보를 내 가지고 자기네들이 보수의 본류라고 지금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야권의 주요 진보 진영 야권의 주요 후보와 맞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려 그러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든 경선에 뭔가 흥행하고 좋은 후보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네. 하기 위해서 현재 구성은 그거죠. 지난번에 메모에도 나온 것지만 황과 홍의 대결 구도, 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홍준표 경남지사의 빅 매치를 만들어내서 거기서 그 소위 말해서 그 승자를 만들면은 네. 뭔가 국민의 관심을 끌고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네. 문제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가 그렇게 저는 쉽지만은 않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인용이 된 예. 상황에서 명실상부한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도 얼마 전에 이러한 헌정 초유의 상황에서 예. 내각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바로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를 또 다른 대행한테 맡기고 지금 특히 또 안보 경제 위기 상황 아닙니까? 예, 예. 맡기고 나오기가 어려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빅매치 이루어지기보다는 네. 홍준표 지사와 나머지 이미 출마를 선언하는 여러 가지 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한 10여 명의 후보와 이런 경쟁해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한국당은 마지막 경선 직전까지 특별한 경우에 후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네. 허용을 한다라고 하는 특례 규정을 좀 마련했죠. 또. 예. 그 이 특례 규정이 결국에는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 또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문을 좀 열어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보이는 게 상식이죠. 네. 근데 저는 황교안 대행이 출마가 어렵다. 이제 지금 이 난국에 공동 책임이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심판보다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리 김 부장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불임 정당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번 대선 단기적으로만 놓고 네. 보면 불임 정당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도 출마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물론 주변의 출마 압박은 굉장히 클 거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변한 선수를 갖다 내세우지 못하면 뭐 선수단이 운영이 안 되는 거니까 네네. 정당이 힘을 잃으니까요. 그렇지만
일본 말에 그 저 나무 젓가락이나 뭐 이런 거 한 번 쓰고 버리는 걸 쯔카이스테라고 그러는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유한국당으로 출마를 하면 제가 보기엔 일회용 쯔카이스테 쓰고 버리는 카드 정도밖에 안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개인적으로도 예. 출마하지 않고 예. 만약에 정말 대통령의 뜻이 있고 정말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아니고 네.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게 맞지 개인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건요. 바른정당하고 사실은 이렇게 새누리당 당시에 바른정당으로 나간 인원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추가 탈당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탄핵 이후에 예. 탄핵을 뭐 반대한다는 연판장 돌리는 인원으로 친박에 정말 인원이 딱 추려지고 나머지 인원들이 혹시 2차로 추가 탈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네, 탄핵에 반대하지 않았던 네. 이제 비박계 의원들 일부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추가 탈당 가능성이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중에 한 사람인 나경원 의원이 또 김종인 전 대표와 어제 회동을 갖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또 바른 정당도 그 나가려면 또 다른 정당이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바른 정당도 지금 정체성과 비전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비박계가 일부 탈당하더라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겠군요. 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청와대에서 한강욱 비서실장 비롯해서 수석 9명 황 권한대행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바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청와대가 좀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지금 수석 9명이 이제 하게 되면 네. 청와대 기능은 일단 마비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표를 내는 거는 뭐 당연해 보이죠.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지금 어떤 행보를 결정할까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예, 네, 예. 네. 그 사표를 내는 건 당연한데 예. 그러면 황 권한대행이 저걸 받아들일 것이냐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무총리실 기능하고 청와대 기능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예. 청와대 기능의 상당 부분 보좌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난 자리에 자녀 업무들도 꽤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 기록물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판단들을 갖다 그 수석실에서 다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잡무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전원 사표를 갖다 수리하기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상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한마디 이야기하자면 예. 지금 현재 이 탄핵 인용이 헌정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네. 모든 이제 좋은 선례와 관례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예. 대통령이 지금 원래 탄핵되면 언제 나오느냐도 이제 어저께 이제 이틀이 지나서 나왔는데 그것도 규정이 없는 이제 거였죠. 그래서 규정들이 다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청와대 과연 비서실이 그럼 완전히 다 그만둬야 되느냐? 예. 저 밑에 기술직들 빼고 예를 들어 비서실장이나 수석이라든가 비서관급들은 다 그만둬야 되느냐?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저는 사표를 일단 일괄적으로 내는 거는 전 정치적 도리라고 보고요. 네, 네. 그중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리할 사람은 수리하는데 네. 저는 그중에 상당 부분은 다시 유임을 시켜서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수리해야 할 선과 그럼 유임해야 할 선은 어느 정도로 구분해야 될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역할 따라 나누는 예를 들어서 왜 필요한 게 네. 있냐면은 네네. 아까 말했지만은 지금 총리 비서실에서 보좌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네. 총리 비서실에서 여러 가지 부처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기가 어려운 이런 네.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외교 안보와 지금 경제 분야의 위기에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여러 가지로 예. 지금 사드 문제니 뭐 여러 가지 한미 간의 동맹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네네. 가령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하고 파트너예요. 수시로 통화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그렇겠군요. 상황에서 아, 예, 예. 예를 들어서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럼 총리실에 누구하고 찾아서 격이 안 맞겠군요. 안 맞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도 그런 거를 통화를 해서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국민 정서상으로는 너희들이 이제 대통령 떠나는데 무슨 할 일이 있어 다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예. 국민 여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국가의 운영이라는 게 단 한치의 공백도 있어도 안 되고 특히 이 안보 분야, 외교 안보 분야 이런 사람들은
특히 경제 분야도 그렇고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남을 사람은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책임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